SK 하이닉스만 서류를 통과했다고요? 아니 근데 반도체 관련된 흔적이 정말 로우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서류를 통과했을까? 처음에 이제 목표했던 거는 배터리 쪽 기업이었습니다. 이거 반전이네. 아니 지금까지 95% 진행이 잘 됐다가 마지막 5%에서 반전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네, 그나마 최적의 선택이 안 됐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은 누나, 아니죠. 얼마 전에 만나 뵀다 그죠? 예. 직무랑 좀 핏이 안 맞는 거에 대한 고민들이 좀 은근히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 저는 많이 만나보기도 하고요. 또 그 친구들의 그 상황이 이해도 가고 그래요.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친구들이 꽤 많아요. 석사 때 2차 전기 관련된 연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한테 와서 반도체 쪽도 지원하면 안 될까요? 또는 반도체를 지원하려면 제가 어떤 준비를 해야 돼? 이렇게 어려움을 토로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왜 그럴까요? 좀 2차 전지가 워낙 그 업계 자체, 산업 자체가 어려워서 채용 규모가 워낙 적어요. 그러니까 석사 때 2차 전지를 연구한 친구들도 합격이라는 그 뭐라 그럴까 그 목표를 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오늘 친구가 이제 석사까지 이제 화학 그 전공을 하셨는데 예, 예. 반도체 쪽을 가고 싶어하는 친구예요. 예. 그래서 자료를 전달해주시면 알겠습니다. 화학을 석사까지 하신 분이에요? 네. 근데 반도체 업체를 지원을 하시긴 하셨네. SK 하이닉스만 합격을 하셨대요. 서류. SK 하이닉스만 서류를 통과했다고요? 그 뭐라고 그럴까 좀 궁금하긴 하네요. 아니 근데 반도체 관련된 흔적이 제가 볼 때는 다른 지원자하고 비교하면 정말 로우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서류를 통과했을까? 그런 건 있어요. 알겠어요. 왜 서류를 통과했는지는. 진짜요? 예. 아마 면접 가서 쉽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예.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그제도 얘기 중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앉으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석호 씨는 오늘 그 이 클리닉을 찾아오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상반기 서류 지원을 했었는데 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생각해 봤었을 때 해당 산업에서 요구하는 역량과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 간에 불일치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싶어 왔습니다. 그러면 그 면접보다는 서류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좀 깊이 알고 싶으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럼 하이닉스는 이거 2단계에서 안 된 거예요? SKCT하고 에스크에서? 네, 맞습니다. SKCT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에스크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에스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일단 제가 궁금한 게 지원을 본격적으로 하신 건 올해 처음인가요? 네, 맞습니다. 올해 상반기가 가장 처음입니다. 그러면 몇 군데 정도나 지원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총 30곳 정도 지원했습니다. 30곳 지원을 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하이닉스만 서류를 통과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석사신데 30곳 지원해서 한 군데밖에 서류를 통과 못했다라는 거는 저도 좀 궁금한 편이긴 하네요. 그러면 산업군으로 보면 몇 개 정도 돼요? 크게? 3개 정도 지원했습니다. 일단 제일 많이 지원한 게 어느 쪽? 제일 많이 지원한 게 반도체 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식품 쪽도 지원을 했었습니다. 식품 쪽. 네. 그다음 세 번째가 배터리 쪽 지원했습니다. 2차 전지. 네. 그러면 그 일단 현재로서는 이런 거네. 반도체가 메인 포스트 타깃이고, 세컨이나 서드는 뭐 2차 전지와 식품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석호 씨 스스로 생각하시는 서류 통과가 잘 안 되는 이유. 가장 먼저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과 산업에서 그 요구하는 역량 간의 차이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어보려고 했던 지원 동기에 있어서 그거에 대한 연결성이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학내외 활동 이제 작성할 때 처음에는 좀 줄글로 작성을 했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어떤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들을 다 읽지는 못하셨을 거라고 그 서류를 평가하는 사람들이 다른 현직자분들한테도 이제 보여드렸을 때 이거는 바로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도 하셨고 그리고 좀 지나서 제가 다시 보니까 저조차도 좀 읽기 싫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좀 크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석호 씨 자료를 조금 전에 받았으니까 한번 쭉 보면서 제가 궁금한 것도 질문을 하고 석호 씨가 그 본인이 생각하신 원인 세 가지가 제가 생각하는 것과 일치하는지 아니면 다른지 한번 저도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그 학부 때 화학을 전공을 하셨잖아요. 네. 그럼 대학 들어갈 때 화학을 전공으로 선택하신 뭐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고등학교 때 화학 원 수업을 들었을 때 너무 재밌게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해서 과도 화학과를 선택했습니다. 뭐 어떤 게 재밌었다라는 의미예요? 화합물끼리 반응하거나 이제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들이 저에겐 재밌었습니다. 본인의 성격하고도 좀 맞긴 한 것 같아요. 굉장히 차분하신 것 같거든요. 맞아요? 알았어요. 그럼 화학을 이제 전공하셨단 말이에요. 학점은 이게 약간 뭐라 그럴까 높다고 하기도 좀 그렇고 낮다고 하기도 좀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이 정도 학점이면 그 석고 씨 생각에 몇 프로 정도 해당되는 거예요? 계산했을 때 한 33%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석고 씨가 다니신 학교가 학점을 좀 짜게 주는 건가 보다. 네, 맞습니다. 학부 때 2, 3, 4학년에 들은 전공 과목을 보면 석호 씨가 어떤 산업이나 어떤 쪽을 어떤 분야를 타깃으로 했다라는 게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석사 진학하기 전까지 이게 명확하지 않았던 거예요? 저희 학교에서는 이제 모든 분야의 수업을 다 들으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서 한쪽으로 타겟을 하기에는 어려웠습니다. 석사라는 진학을 결정한 건 언제인가요? 2학년부터 이제 결정했었습니다. 그래요? 네. 바로 복학하자마자 그러니까 1학년 마치 군대 갔다 오셨구나. 네, 맞습니다. 복학하면서부터 석사를 생각하신 이유는? 선배분들도 다들 이제 화학과 나왔으면은 석사는 무조건 해야 취업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하셨고 그다음에 좀 더 전문성을 길러서 그 연구원 쪽으로 취업을 하면은 좀 더 안정성 있고 이제 월급도 좀 세다고 들었습니다. 아니, 솔직하시네. 맞긴 하죠. 그러면 여기 지금 촉매연구실 석사 가시기 전에 학부연구생을 좀 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2년 정도. 학부연구생 2년을 하시고 그럼 학부연구생 2년 하시고 그게 이제 석사로 연결이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연구실은 이제 다른 연구실로 진학했습니다. 석사 가시면서 자대 대학원이 아니고 이 유명한 데를 도전한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우선은 저 자신에 대한 좀 더 도전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좀 더 높은 대학으로 가서 저의 역량을 증명해보고 싶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분야에 대한 변경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요 석사를 가실 때 박사까지 생각을 좀 하셨던 거예요? 아니면 석사 과정만 생각을 하신 거예요? 네, 박사는 생각 안 하고 석사만 생각하였습니다. 그럼 아까 그 설명한 게 맞긴 하네요. 그 면접에서 장점이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대화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솔직하시네요. 제가 보기에 그 거짓말하면 티가 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건 정말 장점인데. 그러면 이 당시에는 석사를 마치면 내 목표가 뭐다? 골이 뭐라는 게 좀 있었어요? 네, 처음에 이제 목표했던 거는 배터리 쪽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면 배터리 쪽을 하시다가 이렇게 좀 뭔가 그 목표의 변화 아니면 석호 씨가 정했던 그 석사 이후 골에 대한 변화가 좀 있었나요? 네, 맞습니다. 배터리 쪽 이제 기업들의 채용 규모를 봤었을 때 점점 줄어드는 걸 알 수 있었고 해가지고 최근에 가장 많이 뽑는 그 반도체 쪽으로 좀 전환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그 저한테 오는 친구 중에 석사 때 2차 전기 관련된 연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한테 와서 반도체 쪽도 지원하면 안 될까요? 또는 반도체를 지원하려면 제가 어떤 준비를 해야 돼? 이렇게 어려움을 토로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럼 그게 가장 큰 원인이시구나. 그 현실적인 고민을 하신 거네. 올해 2월 달에 반도체라는 쪽으로 목표를 바꾸신 이후에 반도체 관련돼서 노력을 한 거다라는 건 뭐가 있을까요? 반도체 관련해서 했던 노력은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많이 아쉽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경력은 안 쓰셨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이닉스가 올해 그 기준이 바뀌었잖아요. 알아요? 네, 맞아요. 기준이 바뀌어서
제가 봐도 한 95%, 98% 친구들은 거의 공란이더라고요. 경력은. 경험은 3개만 쓸 수 있잖아요. 3개까지. 네, 맞습니다. 근데 3개다 보면 석사 내용을 써주셨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내용은 나중에 뒤에서 보면 그 경험 기술서 있잖아요. 그거랑 좀 중복되지 않아요? 네, 좀 중복됐습니다. 그래서 아쉽다는 거죠. 그게 왜 아쉽냐면 서류 전형을 할 때도 아마 중복이 되면 이게 그만큼 뭐라 그럴까 점수를 받는 것도 조금 덜 받았을 것 같고요. 오히려 제가 다른 자료를 보면 축구 동아리 같은 거 하셨잖아요. 네, 농구 동아리 했습니다. 아, 농구 동아리 참. 네, 그런 걸 적어주는 게 낫지 않았을까? 그다음에 수상은 3개 적어주셨구나. 근데 수상은 5개까지 적을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네, 최대 5개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것도 어찌 보면 다 직무하고 연결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아쉬운 게 자격 쪽에 자동차 면허 하나만 쓰셨거든요. 그렇죠? 네, 이것도 아마 다른 지원자보다는 점수를 좀 덜 받았을 것 같고요. 어학은 평균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경험 기술서는 어차피 직무적인 걸 적는 거니까 그 석사 내용이 메인이기는 한데, 근데 이것도 저는 그 석구 씨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 경험 2번째에 암 환자 치료제 개발을 적으셨잖아요. 네. 이걸 적으신 뭐 이유가 있어요? 이 경험에서 저는 분석이랑 수율 관련해서 좀 역량을 얻었다고 생각해서 그 점을 어필하기 위해서 작성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사실은 하이닉스의 서류가 분명하게 이렇게 써놨거든. 직무 경험을 기술해라, 그렇죠? 네, 어쨌든 그 암 환자 치료제 개발이 분석과 수율 쪽으로 연결시킬 수는 있는데 반도체하고는 너무 이질적인 거라서. 자, 근데 이제 자기소개서를 보시면 이런 거거든요. 전문성이야 당연히 뭐 합성이랑 분석이라는 걸 쓰셨고 패키지 개발로 직무랑 연관을 시킨 거는 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에세이 3번의 도전적인 목표는 데이터 자산화로 쓰셨구나.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기술적인 내용이네요, 그렇죠? 네. 너무 기술적인 내용으로만 접근을 하신 게 조금 아쉽긴 해요. 서류를 쭉 보면서 제가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뭐 세부적으로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까요? 네. 아주 스마트한 대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석호 씨하고 대화가 답답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면접에 대한 거는 그래도 대화를 좀 잘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솔직함이나 진정성 같은 거 그런 건 굉장히 느껴졌던 것 같아요. 대화에서도.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 서류 통과하고 적성 검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면접이라는 3단계로 보통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요거 중에 가장 요즘은 어려운 게 요거죠, 그렇죠? 이력서와 자소서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 이력서가 70, 자소서가 30. 그렇죠. 그것도 아시는 거죠. 이력서 가지고 평가를 할 때 보통 우리가 학력사항을 이력서에 보통은 초반에 많이 적잖아요, 그렇죠? 어느 기업이든지. 그럼 요거하고 제가 말씀드린 그 5 스펙이라는 게 있거든요. 학력사항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요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최근에는 5 스펙이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사실은 5 스펙의 직무 관련 경력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더 기본적인 게 학력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석호 씨의 그 지원 상황을 보고 고민이 됐던 게 그겁니다. 학력사항은 사실은 석사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학교가 여기잖아요. 그렇죠? 연구 분야도 명확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3가지로만 보면 사실은 학력상의 경쟁력은 되게 하이한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연구 분야라는 게 하나의 포인트인데 어떤 산업이냐, 어떤 회사를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이 연구 분야의 적합도가 하이할 수도 있고 로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제가 대화를 하면서 느낀 거는 이게 퀘스천이라는 거예요. 2차 전지가 가장 이 연구 분야에 대한 적합도가 높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포인트, 오늘 얘기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이런 거죠. 자, 배터리 업체를 지원한다라고 하면 이 적합도가 하이, 반도체는 사실은 로우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근데 올해 메인으로 지원한 건 이거거든요. 만약에 올 하반기에 다시 또 도전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어느 산업을 메인으로 삼으실 거예요? 반도체 소재 쪽 좀 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반도체 안에서도 이게 굉장히 분야가 많거든요. 우리가 보통
그 종합 반도체 업체를 보통은 삼성과 하이닉스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반도체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재도 있고 그다음에 장비 업체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 뭘 메인으로 할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현재로선 이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종합 반도체 업체들 그럼 포기할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반도체 종합 반도체 업체나 반도체 소재 업체나 반도체 장비 업체는 다 타깃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자, 여기까지 중에 궁금하신 거. 지금 반도체 교육을 듣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5 스펙에 넣으면은 좀 더 로우에서 미디엄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게 한 개 가지고는 쉽지가 않을 거고요. 어떤 과정이에요? 런닝인에서 진행하는 KDT 아, KDT 4개월 과정. 그거 언제 끝나요? 9월 2일에 끝납니다. 아, 그럼 굉장히 좋다. 맞아요. 그거면 충분해요. 그거에다가 파이썬 같은 자격증 한두 개를 따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KDT 하시면 여기도 지원해도 돼요. 아, 네. 자, 그럼 또 있어요? 말고는 아직은 네,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력서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저는 그 서류 탈락 이유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직무 역량, 적합도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적합도가 로우하다. 두 번째가 지원 동기의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거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활동 같은 거를 줄글로 써서 그렇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일단 제가 이거는 뺄게요. 왜냐하면 이건 지금 아무 영향이 안 돼요. 그리고 두 가지도 1번과 2번도 사실은 같은 내용이거든요. 일단 내가 지원한 직무에 대한 직무 역량에 대한 적합도가 있어야 지원 동기도 설득력 있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렇게 한번 적어드려 볼게요. 두 가지를 합치면 저는 첫 번째는 석사 연구 내용하고 직무 적합도가 낮아요. 반도체 기업을 지원한다라는 걸로 보면 석사 연구 내용의 적합도가 굉장히 낮다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반도체에 흔적이 거의 없어요. 세 번째는 제가 주로 이력서에 5 스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경쟁력이 로우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예를 들면 석사 연구 내용 직무 적합도를 가지고 반도체로 볼게요. 그러면 이게 26년 2월 달에 반도체라는 목표를 다시 정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와줘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걸 서류로 평가하는 그 회사의 직원들이나 면접에서 면접 보는 면접관 관점에서 보면 설득 근거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석사 때 2년 동안 아니지 학부연구생도 2년 했잖아, 그렇죠? 그럼 4년 동안 배터리 연구 분야로 쭉 달려왔는데 갑자기 반도체를 바꿨어. 그러면 두 가지 포인트가 필요한 거예요. 왜 바꿨는지 설득 논리를 충분히 가져가야 되는 거고 계기를. 두 번째는 그게 설득이 되려면 그 이후에 어떤 노력을 했는데 반도체에 대해서 그걸 질문했을 때 답변이 와야 되는 거죠. 근거가 있는 답변을.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그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석호 씨가 고민하는 거를 반도체의 직원들이나 면접관들도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설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두 가지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거에 대한 얘기를 좀 더 가볼게요. SSDS는 삼성 반도체를 의미하는 거고요. SKH는 하이닉스를 의미하는 걸로 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는 아까 경력이잖아요. 학부 때 학부연구생, GCT의 인턴, 석사연구원, 그쵸? 그다음에 아르바이트 치면 4개를 적으면 돼요. 근데 하이닉스는 아마 하나도 못 적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제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지는 않는다는 거지. 자, 그럼 두 번째는 활동을 볼게요. 활동을 보면 삼성 같으면 왜 4가지 영역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거별로 적을 수 있는 게 몇 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다 합하면은 10개 중후반? 네, 그거 다 적으세요.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게 나중에 하이닉스에는 이걸 꼭 적으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농구 동아리, 그 다음에 전공 동아리 적으시고 그 중에 저는 알바를 여기다 적으라고 하고 싶어요. 아, 네. 그러면 3개가 되죠. 3개를 적어주는 게 나아요. 그래야 나중에 면접 갔을 때 면접관들이 석호 씨한테 가치관을 판단할 수 있는, 인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그 자격도 얘기했잖아요. 저는 파이썬 같은 걸 해보시면 어떨까?
아니면 ADSP를 하시든 그거 한두 개만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외국어하고 수상은 지금 쓰신 대로 쓰시면 충분합니다. 혹시 질문이 그 제가 9개월 동안 봉사활동 했던 거 있는데 그것보다 오히려 저 활동 지금 세 가지가 더 높게 쳐줄 만한 건가요? 저는 더 그렇게 생각합니다. 봉사활동 9개월 하시고 열심히 하신 거는 뭐 어떤 의미를 하신지는 알겠는데 삼성의 임원이나 하이닉스의 면접관 입장에서 봉사활동 오래 한 게 중요할까요? 그리고 농구 동아리와 전공 동아리를 쓰라고 한 거는 석호 씨의 첫인상을 보고 제가 필요하다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정말 솔직하고 착한 거는 정말 장점인데 액티브함이나 이런 건 잘 못 느끼겠단 말이에요. 에너지 같은 거. 사실은 저는 석호 씨 같으면 KDT 들으시면서 요즘 그 반도체 관련된 온라인 과정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 한두 개 들어주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이론 과정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사실 이런 교육도 충분해요. 근데 뭐 때문에? 이력서에 한 개라도 추가해서 쓰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KDT라는 게 워낙 좋기는 하고 설득할 수 있는 무기이기는 한데 워낙 2차 전지 배터리에 대한 흔적이 강해서 그래요. 그래서 반도체에 대해서 내가 이만큼 노력했다라는 거를 올해 하반기 이력서에서는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네. 또 있어요? 스팟파이어 같은 이런 분석 툴 온라인 교육도 있었는데 그런 거 듣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스포파이어보다 파이썬이 더 좋습니다. 반도체 엔지니어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예요? 만약에 여기 그 반도체 종합업체 삼성반도체나 하이닉스 지원한다면 어떤 직무? 양산 기술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패키지 생각도 아직 있어요? 상반기에 패키지 지원하시죠. 하이닉스는. 그쪽은 이제 좀 접은 것 같습니다. 취업 풀도 좀 그 양산 기술에 비해서는 좀 좁다고 들어가지고 그래도 많이 뽑는 양산 기술로. 아니 만약에 패키지를 하실 거면 그쪽 과정을 들어주셔야 돼요. 후공정이나 패키지 과정에 대한 거를. 그래서 양산 기술을 하실 거면 KDT 듣는 거에다가 반도체 전공정에 대한 교육 과정을 1개 정도, 2개 정도 추가해 주시고 파이썬 정도만 따주셔도 서류 통과 확률은 훨씬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그 얘기 안 했다. 소탈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이닉스는 왜 서류 통과된 것 같아요? 서류 통과 학력상에서 그래도 플러스 맞습니다. 예. 첫 번째는 요거예요. 연구 분야보다도 요거 인정받으신 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요겁니다. 지금 예측하시는 대로 요거예요. 양산 기술도 컸지만 패키지도 채용 규모가 예전보다 훨씬 컸거든요. 졸업을 하셨잖아. 근데 졸업한 이후에 학사 신분으로 만 1년 하고 석사 신분으로 만 1년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석사가 공백기를 설명하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물론 올해 상반기 이력은 충분히 설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 부탁은 뭐겠어요? 최대한 빨리 취업을 하는 게. 그렇죠. 올해 하반기에 정말 승부를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리고 보면 제가 이렇게 클리닉에서 만났던 친구분들 중에 보면 학력도 제일 좋고요. 연구한 그런 스토리나 이런 것도 제일 좋거든. 단지 반도체라는 쪽에 대한 포인트가 아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 보완해 주시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거의 드린 것 같아요. 있어요? 추가적으로 또 궁금하신 거? 지금 KDT랑 사실 하이파이브랑 좀 더 고민이 되는데 어떤 게 좀 더 좋은지. KDT는 언제 시작을 해요?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요? 저번 달 말에 시작. 저번 달이 5월 며칠? 5월 26일로 기억합니다. 9월 2일까지. 그러면 그 하이파이브는 이거 언제 끝나요? 4주니까 8월 말에서 9월 초쯤 아마 끝나. 아, 하이파이브가 생각보다 짧구나 기간이. 이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석호 씨 입장에서는 반도체 직무 역량을 보완하는 게 제일 1순위가 아닐까 싶어요. 또 있어요? 그다음 KDT가 지금 듣고 있는 게 후공정 관련된 내용인데 이거를 전공정 쪽으로 만약에 양산 기술을 지원하게 된다면 좀 더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아, 지금 KDT 내용이 후공정이에요? 네, 맞습니다. 주제가? 그건 좀 고민이 되는데? 아, 이건 다른 문제인데? 서류 때보다는 면접이 더 좀 걱정은 되는데요. 어쨌든 삼성반도체도 후공정은 사업부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하이닉스도 직무 자체가 다른 거니까. 그럼 정말 패키지나 TSP도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네. 왜냐면 사실은 석사 때 하신 거가 적합도는 더 있거든요, 후공정이. 그렇죠? 맞습니다. 아, 이거 반전이네. 아니, 지금까지
95% 진행이 잘 됐다가 마지막 5%에서 반전이 일어난 것 같은데 엔지니어 선생님한테 조언을 들어보고 피드백을 드릴 수 있도록 해볼게요. 예, 감독님. 아, 통화 괜찮으세요? 네네, 괜찮습니다. 아이고 잠시 미안합니다. 갑자기 전화드려가지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네. 그 오늘 이제 저기 친구분이 한 번 오셨는데 네네. 여러 곳 지원하셨는데 석사 연구 내용이 아무래도 소재 쪽 관련되는 거잖아요. 그럼 패키지나 투공정이 더 적합도가 있잖아요. 패키지 개발로 쓰실 거면 오케이. 저는 양기 PNT인 줄 알았어요. 그 바꾸려는 게 확실히 양기 PNT 양산기술로 네, 양기 PNT는 석사. 그럼 그거는 잘 고른 거네. 그건 잘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럼 상반기에 지원했던 대로 패키지 개발이 맞는 거고 삼성반도 전에 TSP를 지원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은 채용 규모보다도 핏한데 지원하는 게 맞다라는 게 엔지니어적인 관점인가요? 아니 그건 뭐 엔지니어 관점도 그렇고 제 관점도 그런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뭐 지금 뭐 크게 그런 거 어긋나거나 엉뚱하거나 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아 반도체 현장이 하나도 없어요. 요 백그라운드임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를 하고 싶다 측면에서는 요렇게 간 거에 대해서 그다음에 지난 기수에 패키지 개발 썼던 거는 그래도 네 그나마 최적의 선택이 안 됐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도 이제 끝까지 내려와 주신 거예요. 꽤 시간도 걸렸고 우여곡절이 좀 있었고 마지막에 반전이 있었는데 어떠셨어요? 정말 도움 많이 됐습니다. 아 그거 부탁드릴게요 정말 석사하시기 때문에 하반기에 정말 잘 선택하셔가지고 준비를 지금 해오고 계시잖아요. 네,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로 마무리를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정말 인상이 너무 좋다. 처음에 왔을 때 고민이 해결이 된 게 있으신지? 네, 정말 크게 도움이 됐고 사실 제가 오늘 생일인데 저 나상무 이제 상무님 선생님이랑 또 레니인한테 정말 큰 선물 받은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합니다.